여러분, 혹시 데이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빽빽한 숫자나 복잡한 그래프가 먼저 생각날 텐데요. 사실 데이터는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리가 발견해 주길 기다리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찾아내는 데이터 탐정이 되는 법,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아마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눈앞의 숫자는 빽빽한데 이걸 대체 어디서부터 봐야 하나 막막하죠? 맞아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는 그냥 혼란스러운 암호문 같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 암호를 풀어낼 특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데이터 탐정 여정은요, 딱 세 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먼저 데이터의 중심, 즉 이야기의 주인공을 찾고요. 그 다음엔 데이터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 분위기를 측정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들 사이에 숨겨진 관계까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탐정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바로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값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데이터 속 이야기의 주인공을 찾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찾을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이 대표값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딱 하나를 골라서 얘가 이 그룹 대표야 라고 말해주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표값만 딱 봐도 데이터 전체의 특징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야기의 주인공인 셈이죠. 그리고 이 주인공을 찾는 데에는 아주 강력한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평균, 그리고 중앙값, 마지막으로 최빈값입니다. 평균은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친구죠? 모든 값을 싹 다 더해서 그 개수만큼 나누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1, 2, 3, 4, 5가 있다? 그럼 다 더한 15를 5로 나눠서 평균 3을 얻는 것처럼요. 아주 간단하죠? 다음은 중앙값입니다. 이건 데이터를 쫙 크기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딱 한가운데 있는 값을 말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소득을 조사하는데 갑자기 억만장자가 이사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균 소득은 확 올라가서 현실과 동떨어지겠지만 중앙값은 거의 그대로일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값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앙값의 진짜 매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어요. 데이터 개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중앙값 구하는 법이 살짝 달라요. 자, 보세요. 1, 3, 5, 7, 9 이렇게 5개 홀수개면 그냥 가운데 있는 5가 중앙값이에요. 쉽죠? 근데 1, 3, 5, 7, 9, 11 이렇게 6개 짝수개면 어떡할까요? 이럴 땐 가운데 있는 두 값, 그러니까 5랑 7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6이 중앙값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도구는 최빈값입니다. 이건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오죠. 가장 빈번하게, 그러니까 제일 자주 나타나는 값이에요. 말 그대로 데이터 세계의 인기투표 1위를 찾는 거죠. 가게에서 제일 잘 팔리는 옷 사이즈가 뭔지, 설문조사에서 어떤 답변이 제일 많이 나왔는지 찾을 때 아주 유용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꿀팁, 평균이랑 중앙값은 보통 딱 하나잖아요. 근데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데이터가 1, 1, 2, 3, 3, 4 이렇게 있으면 1도 2번, 3도 2번 나왔죠? 그럼 최빈값은 1이랑 3, 둘 다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의 주인공, 즉 중심을 찾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이야기라는 게 주인공 혼자서 만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이 주인공 주변에 다른 데이터들이 얼마나 옹기종기 모여 있는지 아니면 멀리 흩어져 있는지 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어떤 두 그룹이 레스토랑에 갔는데 두 그룹 모두 만족도 평균 점수가 똑같이 8점이 나왔어요. 어때요? 이것만 보면 두 그룹 다 비슷하게 만족했다고 생각하기 쉽겠죠? 과연 그럴까요? 먼저 1모듬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6점, 8점, 10점. 점수들이 평균인 8점 근처에 꽤 모여 있죠? 전반적으로 다들 비슷비슷하게 만족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2모듬을 보세요. 와, 이거 완전 다르죠? 평균인 8점을 준 사람은 한 명 더 없어요. 6점 아니면 10점? 별로였어 아니면 최고였어. 이렇게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뉜 거예요. 보세요. 평균은 똑같이 8점인데 이야기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이래서 우리가 평균만 보고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도구가 산포도입니다. 산포도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그 퍼짐의 정도를 알려주는 값이에요. 이 값을 보면 데이터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지 아니면 넓게 퍼져 있는지 그 분포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표준 편차인데요. 슬라이드에 계산 과정이 나와 있는데 보기만 해도 머리가 좀 아프죠? 괜찮아요. 이 공식을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핵심 아이디어만 딱 잡으면 됩니다. 표준 편차는 결국 각 데이터들이 평균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나 그 거리를 딱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숫자가 작으면 데이터들이 평균 근처에 오밀조밀 모여 있다는 거고 크면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신호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산포도가 작다? 그럼 1모듬처럼 데이터가 평균 주변에 모여 있다는 뜻이고 결과가 꽤 일관성이라는 거죠. 반대로 산포도가 크다? 이건 2모듬처럼 데이터가 아주 넓게 퍼져 있다는 거고 결과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 사람들 반응이 제각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데이터 탐정 여정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한 묶음만 가지고 씨름했잖아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서로 다른 두 데이터 사이에 혹시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지는 않은지 그 관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 눈에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도구가 바로 산점도입니다. 간단해요. 두 종류의 데이터, 예를 들면 키와 몸무게가 있다면 하나는 가로축에, 다른 하나는 세로축에 놓고 해당하는 위치에 점을 콕콕 찍어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점을 찍어놓고 멀리서 싹 쳐다보면 보통 세 가지 패턴 중 하나가 보여요. 점들이 다 같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새면 양의 상관관계, 반대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새면 음의 상관관계라고 불러요. 근데 점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어서 어떤 패턴도 안 보일 때도 있겠죠? 그럴 땐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도 강함과 약함이 있어요. 점들이 거의 하나의 선처럼 아주 촘촘하게 모여 있다? 그럼 강한 상관관계고요. 점들이 좀 넓게 퍼져 있긴 한데 그래도 대충 방향성이 보인다? 그러면 약한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죠. 패턴이 얼마나 뚜렷하게 보이냐의 차이입니다. 자, 실제 예를 한번 볼까요?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 데이터를 가지고 산점도를 그려보면 보통 이런 모양이 나와요. 대체로 키가 클수록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가는 경향이 보이죠? 이게 바로 양의 상관관계의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여정이 끝났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 탐정 도구 하면은 세 가지 핵심 도구가 생겼습니다. 첫째, 데이터의 중심을 찾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둘째, 데이터의 퍼짐을 확인하는 산포도. 그리고 셋째, 데이터 반의 관계를 발견하는 상관관계까지. 이제 여러분은 어떤 데이터를 만나도 그 속의 이야기를 읽어낼 준비가 된 겁니다. 오늘 배운 이 도구들을 손에 쥐고 우리 주변에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아마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흥미로운 패턴과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은 우리 주변의 데이터들 속에서 어떤 숨겨진 이야기를 가장 먼저 찾아내고 싶으신가요?